10페이지인데요. 거기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하는 게 있고 그 절차를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여기 이 공공기관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지정을 받으려면 토지면적 3분의 2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 받으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 한번 볼게요. 여기가 공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공원 부지에게. 그러면 여기에 A가 이건 뭐 똑같다고 할게요. 나눈 거는 뭐 다 똑같다고 할게요. 3분의 1씩 되고 B, C가 이렇게 토지 가지고 있고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이게 각각 사람입니다. 이렇게 7명이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칠게요.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으려면 전체 토지 면적 얼마 확보하라고요? 3분의 2. 그래서 이렇게 토지를 확보해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3분의 2는 됐죠. 근데 총수 A, B, C 3명밖에 찬성 안 했다고 칠게요. 1, 2, 3, 4 반대했어요. 그럼 안 돼요. 왜냐하면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그랬어요.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으라 그랬죠. 근데 3명밖에 동의를 안 했어요. 2분의 안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1, 2, 3, 4 이 사람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냐? 이것도 안 되죠. 2분의 1은 됐지만 토지 면적이 3분의 2가 안 됐죠? 둘 다 갖춰야 돼요. 다. 그래서 뭐 이렇게 A, B, C 그리고 1 이 사람까지서 4명이 이렇게 동의를 했다. 이렇다면 3분의 2도 되고 이제 2분의 1 이상 되기 때문에 이때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갖춰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무슨 동의 받는다 이러면 두 가지 이렇게 무슨 뭐뭐 하고 뭐뭐 해야 된다 할 때는 이 두 가지 다 갖추라는 거예요. 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산권도 존중하면서 전체 다수의 원칙, 민주주의 원리도 존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할 때도 조합을 만들 때 토지 면적 얼마 이상과 총수 얼마 이상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이제 앞에가 머릿수가 나오고 뒤가 면적이 나오는데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이 찬성을 해야 되고 또 그 많은 사람이 토지를 뭐 이만큼 가졌는데 여기 100명일 수도 있거든요. 100명이 찬성한다고 해서 이렇게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또 차치하는 것도 너무나 사회적 시장 경제가 아니고 사회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토지도 존중하고 재산도 존중하고 머릿수도 존중하는 두 가지가 절충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공부하는 건 그런 게 나올 거고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요건을 맞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어때요? 틀리게 물어봐요. 그래서 여기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를 2분의 1 이상 소유해야 된다. 그래서 이 숫자도 틀리게 하고 숫자가 맞아도 틀린 건데 숫자도 틀리게 하고 엉터리로 막 하고 막 그렇게 이제 그 요령 나중에 공부하겠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자체 이런 거 나왔을 때는 요거는 얘네들은 이런 규제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보증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보증. 얘네는 보증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냥 국가가 인정한 거예요. 그 자체가, 이 기관 자체가 보증받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행 보증금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90페이지 도시군 관리계획 기반시설 설치할 때 볼게요. 지상, 수상, 공중, 수중 90페이지 중간 부분 아래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기반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 관리로 결정해야 된다. 맞죠? 원칙이니까. 근데 만약에 모든 기반시설을 그럼 틀리죠? 왜냐하면 아닌 것도 있으니까. 원칙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어느 규모로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미리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군 관리로 결정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줄 긋지 마시고 나중에 볼 겁니다. 예외. 용도지역이나 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즉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행정 절차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어준 거 뭐 시장, 폐차장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보충학습 보시면 1번에 도시군 계획 시설 하는 말 있죠.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그죠? 틀리게 낼 때인데 문제 풀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읽고 찾을 수 있으면 돼요.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칠판에 한번 했었죠? 다음 페이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인데, 자, 시행자는요, 네모 안에 보겠습니다. 이런 목차 같은 것들이 좀 잘못된 목차들이 많은데 제가 읽어준 것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읽지 않은 것들은 보지 마세요. 잘못된 것도 있고 좀 이제 필요 없는 게 많으니까. 특별시장부터 군수 사업할 수 있죠. 또 국장, 도지사 사업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필요에 따라 자기들이 사업하면 되고요. 니은 잘 비행정처인데 목차가 사실 잘못됐어요. 내가 보지 말라는 거 안 보면 돼요. 중요한 건 아니고.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시행자 지정받아 사업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그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둘, 넷, 여섯 번째 줄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 대상 토지에 얼마를 소유하라고요? 3분의 2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아래에 있는 자 아닐 때 아래에 있는 자가 보니까 국가, 지자체,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 근데 그것을 다 구체적으로 하려면요 너무 양이 많아져서 동의를 받을 사람을 시험에 내는 게 아니고 거기 동의 안 받아도 되는데 뭐 한국토지택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틀리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서. 그래서 국가, 지자체, 한국 무슨 공사, 지방공사, 지방공단 얘네들은 동의 안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숫자 같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무시해요. 근데 어차피 똑같은 숫자가 도시개발법에 가면 나와요. 그래서 보는 겁니다. 만약에 도시개발법이 없고 국토계획법만 시험법이다 그러면 이 숫자 자체를 제가 무시해버려요. 볼 필요 전혀 없다 할 텐데 나중에 똑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지자체는 이러한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지방공사, 한국 무슨 공사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실시계획 작성 목차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한번 인가 그랬는데 인가는 사실 이제 저같이 표시하는 데는 없지만 괄호 하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좀 더 쉬울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인가권자인 사업시행자는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실시기 고시합니다. 고시. 그 전에 이제 사업시행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것을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가지고는 나중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해를 하면은 처음엔 어려운데 나중에 기억이 점점점 나요, 이제. 자, 누가 원래 사업하는 게 누가 원칙이라고 했어요? 누가 사업한다? 그래서, 자,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된 거, 이걸 사업하는 거죠? 이거 사업하는 거죠? 이거 도로 누가 놓는다고 처음에 계획을 세웠어요? 누가 이거 도로 놓기로 계획 세웠어요? 도시군 관리 2반 누가 했어요? 2반. 득광, 별별, 시장, 군수한 겁니다. 그 지역 업무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가계획 관리하면 국장이 하거나 도계획 관리하면 도지사가 하는 게 있지만 기본 원칙은 누구예요? 특별시장, 군수죠.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계획 세운 사람이 그럼 언제 할 것인가 하는 단계별 집행계획 또 세울 것이고 특별시장, 군수. 이거 저거 할 때 이것도 머릿속에 있어요. 그냥 무작정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국장이나 도지사가 입안할 때 있다고 했죠? 그러면 역시 국장이나 도지사가 이 사람들 의견 듣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할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요 10,000번 읽어도 몰라요. 정리가 안 돼서 이건가 해가지고 찍을 수 있지만 정확하게 알고 찍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틀리는 거죠. 근데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정리를 하면 앞뒤가 다 연결이 되는 거고 단계별 집행계획. 사업을 누가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지가 하겠다고 해서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 게 맞죠. 그죠? 근데 국가계획과 관련된 거 하는 것들 얘가 할 테니까 얘가 사업할 때가 있고 지가 싫으면 이렇게 뭐예요? 지정하는 거고 지정받은 자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도시군 관리 2반권자부터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 계획 세운 사람이 단계별 집행계획도 세우는 거고 그리고 사업도 지가 하는 거죠. 지가. 근데 자기가 안 하고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고 이제.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나 민간에게도 지정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 관련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도시공개획서 사업 시행자 다시 91페이지 맨 위에 네모 보면 1번 특별시장 군수, 2번 국장도지사. 국장은 국가기관 관련되거나 국가기관 관련되니까 얘가 위반을 했을 거고 얘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얘네들 아닌 자들은 어떻게 해요?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거고 이렇게 연결되고. 다음 페이지. 무슨 사업인정 특례 같은 거 있는데 이것은 1월에 이제 봐야 되겠고요. 3번 한번 볼게요. 장기 미집행 도시공개시설 부지 매수 청구. 지구단위 계획은요, 다음 주하고 93페이지 지구단위 계획 위에 시료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그 이제 얼마가 될지 3시가 될지 4시가 될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장기 미집행시설 매수 청구 요건인데 여기 한번 책을 여기 칠판을 또 보면요. 요거 이제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면 도시공개시설이 됐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했어요. 근데 1단계 안 들어가고 뭐 1단계 들어가도 어떤 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1단계 안 들어가고 2단계 들어갔습니다. 2단계 들어갔는데 매년 검토해서 1단계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이 도로가 시급하지가 않아요. 근데 시급한데 또 관계기관과 협조가 안 되거나 예산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걸 결정 고시를 했는데 몇 년 동안 사업 안 했어요? 10년 동안 사업을 안 했대. 10년 동안. 10년 동안 하면 장기 미집행시설 그래요. 장기 미집행시설. 이게 더 지나서 20년 동안 사업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20년 된 다음 날 그냥 해제가 돼 버려요. 필요가 없어지는데 올해 나왔고 10년 동안 사업을 안 했어요. 2년 동안.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10년 동안 사업을 안 하다. 그럼 3가지가 있는데 1. 매수 청구권 하는 게 있어요. 2. 지방의회 보고제도가 있어요. 3. 20년 돼야 해제가 되잖아요. 그죠? 해제시켜달라. 해제 위반 신청제도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건 지금 안 하겠습니다. 자, 10년 동안 안 하는 것을 장기 미집행시설 시험에 그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 10년 안 했더니 뭐라고요? 장기 미집행시설 하는 말 있어요. 그럼 이제 매수 청구는 이거예요. 매수를 할 거를 청구하는 겁니다. 상대방한테. 매수가 뭐예요? 사는 거죠, 사는 거. 사가라 이 말이에요. 사라 내 거를. 내 토지 저기. 빨간색 토지가 여러분들 거였죠? 그럼 저거를 10년 동안 사업 안 했을 때 사업 안 할 건데 왜 건축 허가도 안 해주고 내 토지에 대한 이용을 규제하느냐. 내 땅을 네가 사업을 할 의지가 있으면 어차피 나중에 매수하거나 수용해야 되잖아요. 그럼 꼭 사업할 의지가 있으면 내 땅을 지금이라도 사가라. 나중에 하든 말든. 그게 뭐예요? 매수 청구. 그 매수 청구를 했는데 거절당하잖아요. 진행이 안 되면 이제 허가를 받아서 일정한 건축을 할 수가 있었지. 그렇죠? 그래서 단독주택 3층 이하만 돼요. 1종 근생 3층 이하만 돼요. 2종 근생 3층 이하만 돼요. 그리고 공작물 이런 설치했죠. 사람이 만든 것을 모두 공작물 그래요. 우리 초등학교 때 공작 시간 있었거든요. 수수깡으로 뭐 만들고 그래요. 그 공작이라고. 사람이 인공적으로 제작하는 거 공작. 수수깡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철탑도 그렇고 다 공작한 거예요 우리가. 근데 공작한 것 중에 지붕이 있고 벽등이 있어서 사람이 드나들면서 이용하는 것을 건축물 그러고, 물론 지붕은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지금 간단히 말한 거고 이제 건축학 공부할 거예요. 이것이 아닌 기타 공작물을 공작물 이렇게 말해요. 얘가 제일 중요하니까 얘는 따로 떼서 공작물 중에 따로 떼서 공부를 해요. 이제 사람이 드나들면서 이용하는 거 건축물에 이제 우리 학원은 뭐예요? 건축물에 들어가는 거지. 이제 철탑 이런 거는 건축물이 아니죠. 드나들면서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 공작물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으면 대체적으로 공작물은 건축물보다는 완화된 형태이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10년 동안 사업을 안 하면 뭘 한다고요? 내 땅을 사라. 무슨 청구? 매수 청구. 거절당했어요. 아니면 매수하기로 했으면 돈을 주고 매수를 해야 되는데 또 일정한 기간 지날 때까지 매수를 안 해가면 이제 허가를 받고 건축 행위 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파트 이런 거 안 돼요. 경미한 거. 왜 그렇죠? 10년 됐지만 아직 해제가 된 건 아니에요.
남양주시가 땅을 사가지는 않았지만 아직 해제가 된 건 아니에요. 여건이 형성이 되면 다시 사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거 지으면 다시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도로 부지에. 그러니까 3층이 아니게 단출한 것만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매수 청구입니다. 매수 청구. 매수 청구인데 저 빨간색 토지가 만약에 농경지예요.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네요. 도로공사 하기 전에 농사 지으면 상관없죠. 그럼 도로공사 한다고 하면 수확해서 뭐 당장 하겠습니까? 수확해서 그거 다 재배하고 수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당장 사업을 한다. 그냥 배가 사업하면 돼요. 낭비가 아니잖아요. 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지목이 대인 토지. 지목이 뭐예요? 지목이 대인 토지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저게 나대지인데 건축을 못 하겠어요, 그동안. 건축허가를 안 해주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위헌인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1998년인가 어때지 이제 심판을 해서 그 이제 내년 이제 그 결정으로부터 내년 7월이 되면 이제 20년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해제가 돼버려요, 이제. 문제가 이제 공원 부지라든가 도로 부지 같은 것들에 예산이 없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지목이 무슨 토지? 대인 토지. 그래서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다른 것들은 하면 되거든요, 그냥 임시적으로 사업할 때 그때 철거하면 되기 때문에 지목이 대인 토지. 매수가 하는데 이 지목이 대인 토지에 이렇게 건축물이 있어요. 이 건축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야 되겠죠? 내가 이걸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사라고 해야 돼요. 이제 같이 사라. 이게 매수 청구의 출발이에요. 이제 몇 년 지나요? 10년 지나면 지목이 대인 토지와 토지에 있는 건축물, 정착물에서 내 걸 사가라. 사서 빨리 네가 사업하든 말든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나는 규제받기 싫다 이거예요. 다른 데 가서 또 새로운 땅을 사서 내가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매수 청구는 누구한테 한다 하면은 다시 이제 저 앞에 가야 돼요. 누가 이걸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누구예요? 특별시장 군수. 근데 사업을 하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걔네들 책임이지. 그래서 특별시장 군수에게 매수 청구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국장 도지사는 안 나와요. 여기서 그걸 아는가 모르는가 참 잘 안 나오고 이상하게 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꼭 사업하는 게 아니고 사업 시행자를 누구 지정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죠? 10년 동안 사업. 그러니까 한국인삼공사는 여기 해당 없지만 어쨌든 한국인삼공사 맡겼다고 쳐요. 근데 걔가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이제? 사업 시행자 잘못이에요. 그래서 시행자가 있으면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해요. 그리고 이 시행자가 수용을 하는 거거든요. 사업은 시행자가 토지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사가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시행자에게. 그리고 뭐 더는 붙어 있는데 이건 몰라도 됩니다. 나중에 뭐 읽어는 보겠습니다는. 자, 이렇게 이제 돼요. 특별시장 군수 시행자에게 내 땅을 사서 사업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고민해서 6개월 이내에 매수할지 말지를 결정해서 통지를 해줘야 돼요. 이런 숫자는 지금 안 외우세요. 나중에 이제 뭐 다 외워드려요. 제가 외워드린다는 것은 여기 있는 내 강의 들은 사람이 90%는 알 수 있게 말을 만들어서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냥 뭐 계속 외워라 하는 게 외워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팁을 드려서 내 강의 들은 사람은 뭐 거의 다 알 수 있게. 그냥 한번 읽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머릿속에 딱 남아있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자, 6개월 동안, 6개월 이내 매수업을 결정해서 통지를 해줘야 돼요. 매수하기로 했어요. 매수를 하지 않기로 했어요. 매수하기로 했으면 이제 그때부터 2년 이내 매수를 해야 돼요. 2년 이내 매수. 매수할 때 현금 줘야 돼요? 종이 쪼가리 줘야 돼요? 현금 줘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매수 의무자가 좀 지방자치단체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이 좀 열악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면, 내가 원하면 채권 발행해도 돼요. 채권. 나중에 줄게. 약속하는 거. 누구만? 지자체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시험 문제인데 나중에 이제 그 용어라든가 이런 데서 다 힌트를 들여가지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해요. 이거 1000번 읽었다. 기억 안 나요. 다른 거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외우세요 하면 그거 가지고 기억하는 거예요. 물론 1000번 읽으면 아까 말하는 30%는 기억할 수 있겠지만 60%는 기억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60%가 맞아야 되려면 제가 이제 힌트를 드리면 그걸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자, 지자체는 이제 뭘 발행할 수 있다?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나중에 줄게요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위해서 발행한 채권이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까지 좀 정리하려면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채권 나중에 주겠다는 약속 써서 채권 발행할 수 있어요.
이건 내가 원해야 돼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원할 때 반응하는 게 있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강제로 반응할 때가 있어요. 시급한 토지가 아닌 것들. 이 사람한테 아주 급한 토지가 아닌 거. 지역에, 여기 토지, 저기 있는 빨간색 토지가 있는 행정구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그 토지가 나오고, 굉장히 관련성이 깊은, 나의 일상생활이라든가 경제활동과 관련성이 깊을 것이고, 저기 토지가요, 유현진이 가지고 있는 토지다. 그렇게 급하지 않은 토지일 가능성이 많죠. 부재부동산. 거기 살지 않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부재부동산 같은 거. 부재부동산. 그리고 법인이라면 비업무용 토지. 꼭 투기는 아니겠지만 좀 투기성 성격도 있고 하는 것들. 아주 긴급한 토지가 아닌 것들은 이거는 채권 발행할 수 있어, 이제. 다만 그것이 액수가 3천만 원 초과할 때. 만약에, 이 토지 매수 청구 행사한다고 할게요. 여기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에 여기가 남양주고요. 여기가 구리예요. 구리에 사는 사람이 이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매수 청구 행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제 지자체가 의무자일 때는 뭐 발행할 수 있다. 원하지 않아도 채권 발행할 수 있는데 이게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줘야 돼요, 이것은. 이게 1억이에요. 그럼 7천만 원은 그냥 채권 발행해서 내가 5년 있다 줄게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이제. 이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뒤에 가서 이제 공부할 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요거는 좀 자세히 하느냐면 요거 몇 개 더 들어가겠는데 이건 해마다 나와요. 그냥 한 문제가 나와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해야 돼요. 여기에서 뭐 숫자라든가 채권 발행하는 사람 누구인가 뭐 이런 것들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뭐 액수 같은 것들은 나중에 다 외울 수 있게 충분히 외울 수 있게 해드릴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이런 어떤 팁이라든가 제가 강의할 때 말하는 그런 요령을 안 해놓으면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틀린 사람 꽤 많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 자, 다시 10년 동안 사업을 안 했습니다. 뭘 행사할 수 있다?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물이 있으면 그것도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지목이 뭐일 때? 돼. 만약 목장용지다.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냥 소 키우면 돼요, 그냥, 거기서. 목장용지의 본래 성격은 건축물 건축이 아니고 소 키우는 거니까 해도 돼요. 지목이 되다. 이러면 건축물 건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건축을 안 해주거든요. 도시공계획설 부지에서는. 그래서 뭐 한다? 매수 청구한다는 거예요, 매수 청구. 알 수 있고. 예. 매수 청구를 행사하는데 그 상대방이 누구예요? 특별상 군수예요. 왜 그랬죠? 저기서 특별상 군수가 그거 하려고 지가 계획 세워놓고 안 하니까 얘 책임이에요. 시행자 정해졌어요. 그럼 시행자 책임이니까 얘한테 매수 청구하고 이 사람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매수 여부 결정해서 통지를 해야 되고 매수하기로 했으면 2년 이내 매수를 해야 되는데 뭘 주는 게 원칙이다? 통금. 뭐 쉽죠. 근데 나중에 줄게요 하는 게 뭐예요? 채권이 있는데 그 채권은 누구만 발행할 수 있다? 지자체만 되는 지자체만. 국가도 안 되고요. 공공기관 다 안 돼요. 지자체만 발행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기억할 수 있게 이제 나중에 팁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 보시고 채권 제도가 있다. 상대방이 원해야 돼요. 원해야 되는데 원하지 않아도 발행하는 경우가 있었죠. 뭐 부재부동산, 비업무용 토지 같은 아주 긴급하지 않은 토지, 이것은 채권 강제 발행할 수 있는. 이거 원하지 않을 때 원하면 전액 발행할 수 있는데 원하지 않을 때는 3천만 원까지는 그냥 줘야 돼, 현금을. 3천 초과하는 금액만 이제 채권을 강제로 발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매수를 거절당했어요. 아니 2년이 됐는데 이걸 지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허가는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서 여기서 단독주택 몇 층이야? 3층이야. 그리고 일종 근생 몇 층? 3층이야. 2종 근린생활시설 3층이야. 그리고 공작물 설치. 물론 이 토지가 이런 것들이 허용되는 곳에서 되는 거예요. 2종 근생 안 되는 데서 뭐 2종 근생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 2종 근생이 되는 곳이라면 할 수 있다는 거고. 아파트가 여기가 3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아파트 할 수 있잖아요. 아파트는 안 돼요. 3종 일반 주거지역은 2종 근생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2종 근생이 되는 곳이라고 한다면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되는 거 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되는 것 중에 일부인 뭐 단독주택, 1종 근생, 2종 근생도 몇 층? 3층 이하만 된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이다 이러면 준주거지역은 이거 다 되거든요. 다 되는데 준주거지역도 아파트는 안 돼요. 그냥 단독주택 3층이야. 1종 근생 3층이야 이렇게.
왜요? 아직은 잠정적이잖아요. 효력이 없어진 게 아니거든. 그래서 사업을 언제든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이 토지에 몰리게 되면 나중에 개발할 때 굉장히 또 보상 문제도 걸려있고 이주 문제도 걸려있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 몇 층? 3층 이하만 해주겠다는 거야. 3층 이하만. 여기서 뭐 안 돼. 또 예외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보시겠고. 이게 뭐예요? 매수 청구권.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읽을 때 이런 말들이 금방 봤다 하는 정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수 청구 요건, 도시군 계획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 결정 고시로부터 몇 년? 10년 이내에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 괄호하는 지금 안 봅니다. 그 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뭐요? 지목이 대인 토지. 그러니까 10년 지목이 대인 토지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건축물 포함한다 그랬고, 매수 의무자 기본 원칙은 특별시장 군수. 거기에서 시행자 하는 말이 있어요. 두 번째 줄 끝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뭐 관리자 설치 의무야 보지 말고죠. 기본 원칙은 뭐예요? 광역시장 군수죠. 근데 시행자가 있으면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매수 여부 결정. 몇 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 결정하라고 있어요? 6개월. 매수하기로 했어요. 얼마 이내 매수해야 돼요? 2년. 이런 숫자 뭐 잊어먹어도 좋습니다. 지금 절차, 진행하는 것만 아시면 돼요. 숫자는 뭐 나중에 이걸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쉽게 꼭 기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해드릴 겁니다. 4번은 지금 안 보겠고요. 5번 매수 방법. 네모 안에 있는데 1번 원칙. 뭘 줘야 돼요? 현금. 매수 의무자란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 의무자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누가 매수 의무자일 때,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의무자일 때는 토지 소유자가 원한다면은 현금 대신에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기타 원하지 않더라도 부재 부동산, 비업무용 토지, 아주 긴급한 게 아니죠. 이것은 뭐 할 수 있다? 채권을 강제로 발행하는데, 강제 발행은 얼마 초과할 때? 3천만 원 초과할 때. 근데 이제 5번 매수를 안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매수하기로 해놓고 2년 동안 대금을 지급을 안 했어요. 그럼 또 다른 어떤 그 구제책이 있었죠? 이제 허가를 받아서 몇 층이야? 3층이야. 3층이야. 허가를 받아 3층 이하의 단독, 3층 이하의 일근, 3층 이하의 이종 근생. 왜 1, 2번은 3층 이하의 단독 그래놓고 3번은 이종 근생 중 3층 이하 이렇게 썼을까? 이 사람 재밌는 사람이네. 똑같이 이럴 것이지. 자, 어쨌든 다 3층 이하만 됩니다. 3층 이하. 공작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실효 볼게요.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된 것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사업을 안 했어요? 20년 동안. 그랬을 때는 20년 된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지구단위계획과 개발행위 허가를 볼 건데, 오늘 공부한 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총정리. 다시. 도시군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 대해 수립하죠? 도시군 계획,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 있고, 둘 이상의 시도를 결합하는 광역계획권과 둘 이상의 시군을 결합하는 광역계획권이 있는데, 그건 국장과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고, 이때는 지정하게 되면 계획을 공동 수립해서 승인 받아야 됩니다. 지정권자에게 각각 승인 받고 3년 동안 승인 신청을 하려면 국장이나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것도 있다. 이제 예외들 많이 물어보고요. 특히 국장이 하는 걸 많이 물어요. 시험에서. 이제 그거는 철저하게 다 공부해야 돼요. 처음부터까지. 자, 도시군 계획, 기본 계획, 기초의사, 그리고 의견 정치, 그다음에 협의심에서 결정하는데 정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각 자치단체 관할구역장이 하는 겁니다. 다만 그 중에 시장 군수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으라고 있어요. 승인. 관리계획, 기초의사, 의견 청취에서 위반하면 대도시장까지는 자기가 결정하는데 시장 군수는 결정을 신청하는 거죠. 다만 지구단위는 시장 군수 직접 결정할 수 있고, 자, 위반을 이처럼 자치단체장이 하는 거지만 도로 개설을 국가 목적과 관련되거나 도 전체 계획 관련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위반을 국장이나 도지사도 할 수가 있다. 국장이 위반한 것은 국장이 결정하고, 개발 제한 구역도 국장이 결정하고, 국가 계획 관련된 시가와 조정구역도 국장이 결정합니다. 그것이 아닌 것들은 이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해요.
용도구역은 결정권자가 이제 있어서 따로 외워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구 단위는 시장군수도 결정할 수 있다. 지역노면도 그에 준해서 보고, 여기 있는 입안권자, 결정권자를 잘 알면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연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다 도시군 관리계획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별 집행계획도 특별시장 군수가 하는데 국장이나 도지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사업을 특별시장 군수가 하는 건데 국장이나 도지사가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공적인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를 3분의 2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사업할 때 필요한 토지를 수용, 사용, 일시사용, 토지 출입 등을 할 수 있고요. 그것도 절차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업이 끝나면 준공검사를 받고, 다만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안 받습니다. 도시군관리 결정권자니까. 그것보다 낮은 자, 그것보다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사가 끝나면 공사 완료, 준공검사 끝나면 공사 완료 이제 공고를 합니다. 사업 시행 관련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돼서 내 토지를 제한했다가 사가면 좋은데, 사가지도 않고 수용도 않고 내 토지의 이용은 계속 제한되고 할 때 10년 되면, 여기 2년짜리 하나인데 중에도 좀 떨어지지만 그건 이제 1월달 해야 됩니다. 하기는. 자, 그러니까 여기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기 수립하라고 했죠? 어디 갔어? 여기 3개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여기 2년도 한번 나오거든요. 2년 동안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때 단계별 집행계획을 아예 수립 안 했거나, 아니면은 또 하나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이런 경우 있을 수가 있어요. 아직 10년 된 게 아니고 2년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허용되는 것은 아까 여기서 말한 3층 이하의 단독주택 하는 것보다 규모가 더 제한돼요. 이제 여기서도 일정한 토지는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설 건축물 이런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볼 거고요. 여기도 이제 뭐 할 수 있는가, 단계별로 우리한테 허용되는 개발 행위 같은 것들이 이제 다 다른데, 그걸 이제 공부를 해 시험에서 물어와요.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10년 동안 사업을 안 했습니다. 지목이 무엇일 때요? 대인 토지에 대해서 뭐 한다? 뭘 청구해요?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건축물도 할 수 있고요. 매수 청구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요거 어디 갔어? 요거요. 특광별별 시장군수. 근데 이렇게 사업 시행자를 얘가 안 하고 누군가를 지정해 줬어요. 그러면 그 사업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숫자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정한 기간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를 해줘야 되고, 매수하기로 했으면 또 법이 정한 일정한 기간 내에 매수를 해야 돼요. 매수를 안 하거나 또는 매수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면 허가를 받아서 일정한 건축물은 건축하는데 너무 큰 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 숫자 같은 것들은 나중에 하는 겁니다.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그 흐름들을 설명할 때 잘 좀 들어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을 몇 년 동안 했어요? 20년 동안 했다. 그럼 20년 된 다음 날 이 도시군 관리 결정이 효력이 없어져. 그럼 그 효력이 없어진다는 것도 무슨 말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는요, 만약 이걸 효력을 없애려고 그러면 이걸 없애는 도시군 관리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것도 도시군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효력 없애는 것도. 자, 그러니까 이 도로를 설치하기로 했어요. 도로를 설치하지 않겠다 하면 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해제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해서 이 절차 다 밟아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변경할 때도 이 절차, 폐지할 때도 이 절차, 해제할 때도 이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더니 이걸 하기로만 해놓고 그동안은요, 특히나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이걸 하기로만 해놓고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은 하소연도 못하고 계속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제한됐는데, 이제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걸 해놓고 20년 된 다음 날 해제를 해라 이렇게 하면 또 해제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자체장이 또 바뀌잖아요. 자꾸. 자기는 관심도 없어요. 해제하는 건. 만드는 건 관심이 많죠. 왜냐하면 공약을 해야지 자기가 표가 얻으니까. 없애는 건 잘 안 해요. 그래서 20년 된 다음 날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밟을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20년 된 다음 날. 그래서 우리 법에는 언제 다음 날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 도시개발 사업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을 정해줘야 되는데, 도시개발구역 정해주면 좋은 것도 있지만 개발 행위가 좀 제한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을 시키면 도시개발구역 정해진 게 좋아요. 우리한테, 토지 소유자에게. 근데 사업을 진행을 안 시키면 제한만 받고 땅값이 올라가는 효과는 없으니까 이제 원활하게 진행 안 하면 무엇을 언제까지 안 하면 그 다음날 해제된다 이런 말들이 법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여기 나온 것 우리가 공부한 용어도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데, 이 지구 단위 계획을 구역을 정하고 3년 동안 수립
그거를 안 하면 3년 된 다음 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정했던 효력이 없어지게 돼요. 그런 것들 이제 몇 공부를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인문반 두 번째 시간 받고 좀 빨리 마치겠습니다. 여기 마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국토계획법 나머지 할 거예요. 이제 또 하루 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